기자님 오셨어요? 잠깐. 예, 안녕하세요. 나무 뿌리 쪽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 뿌리 쪽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거의 낙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라남도 쪽에 지금 현재 나무에다가 낙을 하고 있는, 저는 국양문 선생의 제자예요. 그 다음에 이 한상봉이는 한경문 선생의 친아들이고, 이 장도장 박종문이도 박용기 선생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선수 치는 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낙죽 관계를 전라남도에서 한다면 대나무로 하는 낙죽 충분하게 앞으로 아마 여기 자극을 받아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지자체마다 좋은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원래는 그 국양문 선생이나 박병문, 박용기 선생님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세 양반의 특징이 뭐였느냐면 세 양반 다 술을 기가 막히게 잘 마셨습니다. 두 번째, 어디 술자석이 벌어지면 반드시 판소리를 한마당씩 하는 양반들이었었어요. 정말 멋쟁이 양반들이, 소위 이 낙을 하는 양반들이 대부분 활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찬 선생님, 저기 선생님도 활량축에 돈에 활량축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종이, 나무.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지정이 국가지정이 3군데 있고 또 지방문화재 지정도 꽤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부지런히 이 낙화를 가지고 크게 뭔가 발전하지 않으면은 낙화라는 것 잘못하면 전라남도에 뒤질 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이게 그 재료에서 천에다 그린 게 나와요. 천에다 그린 것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한 점밖에 발표된 게 없어요. 대부분 종이다 그렸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죠. 종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왔을 것이고, 천 비단에다 그리려면 거기에 악교수표를 해야 되거든요. 악교수표를 한 다음에 그리는데 이게 그 쪽물을 드린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도침 종이 중에서 한지의 종류 중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아마 이 천에다가 비단에다가 낙화를 그리는 것은 이건 아마 특별한 경우였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밖에 남아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저게 고관 대작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제작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렇지 않아도 낙화를 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천에다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천에다 하는 은박이나 금박 그림 글씨는 꽤 있는데 붓으로 한 낙은 이게 하나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화에 관한 그 문화적인 저기가 매우 크게 드물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석점 있는 것을 비롯해서 대략 한 39점 정도, 특히 이 가해박물관에서는 19점 정도, 거의 한 20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표품을 1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수 있을 이 자료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이거 화면 좀 줄여주세요. 이거 화면이 옆에 있게 빠져나가 버리는데.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낙화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낙화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거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됩니다. 충청북도에서 일찍 손을 댄 것은 제가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조 선생님 계시니까 이거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특히 일본에 많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요한 박물관에 거의 다 있어요. 낙화가.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소한 전체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이 소장처를 찾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연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낙화는 잘 아시는 아마 여기 전문가들이 꽤 오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낙화를 하고 낙을 해놓고 사진까지도 써요. 그런데 그 그린 작가 이름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더욱이 작가 이름만 써놓고 그린 시기를 잘 안 썼어요. 지금까지 그린 시기를 적은 게 아마 한 석점, 넉 점밖에 없어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그렇다면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 낙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낙화 그림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은 아주 좋은 연구 재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 개인별 것도 제가 꽤 많은 양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번역성 같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박물관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특히 민화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유물을 수집한 박물관에는 거의 다 낙화평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주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첫째는 죄송합니다만 값이 싸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근래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개인 컬렉터들의 이게 좀 하나 빠졌네요. 약 한 열 몇 점 정도를 찾아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 시기, 작가별을 찾아서 낙화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찾아볼 수 있는 낙화를 가지고 전기 후기로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전기에서 보면은 수산 박창규, 박창국, 박훈규, 박진국, 박이규, 박진호, 박계당 전부 밀양박씨들이에요. 혹시 밀양박씨 계십니까? 좋은 뿐 아니라 앞으로 낙화를 하려면 저렇게 밀양박씨를 해야 됩니다. 전부 밀양박씨들이에요. 특히 전주, 남원 쪽의 밀양박씨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실 이 지역에 전기라는 것은 어떻게 이걸 제가 구별을 했느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 뒤에 자세한 것들이 나오겠죠. 1900년을 전후해서 1900년 전 태어났고 19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전기로 받고, 특히 그림 필력이나 아니면 그림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기로 잡았고, 1900년대 이후 사람들, 특히 1920년 전후에서 우리나라에 낙화가 아주 대단한 유행을 가졌었죠. 특히 일제 때 일본 사람들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때 많이 팔려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아마 곧 발표가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1900년을 전후해서 전기 후기로 나누었었는데 전기는 100% 밀양박씨들만 끼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계보가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보는 원래 아까 이
제가 누구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김기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낙화가 알려지기 시작한 게 아주 최근이에요. 19세기부터 진행을 해서 많이 유행되었었지만 일제 때 가장 크게 흥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근래 들어서 이제 낙화에 대해서 열풍이 불어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아마 낙화를 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건, 모임을 가진 건 지금 처음입니다. 이 김기찬이라는 사람이 1993년에 지금 그 국립민속박물관 뒤쪽에 가면 그 항원정이 있죠. 항원정 뒤에 건청궁이라는 데, 거기가 뭐가 있었느냐면 전통공예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공예관에서 처음으로 이 김기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이었었습니다. 이 낙화병풍을 7개, 그 다음에 자기 작품, 아까 거기 나온 것처럼 전라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의 주특기는 빛 또는 붓대롱, 또 빛, 여러 가지 대나무에다가 그리는 작품들을 자기 작품이라고 전시를 하면서 낙화를 꽤 수량을 해가지고 처음 전시를 1973년 그 전통공예관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때 김기찬 선생이 이 낙화병풍을 처음 전시했었을 때 미술사를 공부했던, 특히 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주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어떻게 인두를 가지고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1989년에 이선영이란 그 교수 한 사람이 이걸 발표를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그 박창규 얘기 잠깐 하고 말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계보를 만드는 것은 역시 이 김기찬이었고, 김기찬 다음에 김영조 선생님이 지정이 되면서 두 번째 만든 연표입니다. 이 연표를 만드신 분들이 아마 우리 김인규 선생님이 계시는데 직접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낙화를 연구할 때는 이 연표가 매우 중요하고 이 연표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자들은 새로운 거 뭐 하나 자기가 잡았다 하면 다 바꿔요. 그런데 제발 이 낙화에서는 이 연표, 김영조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연표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서 잘못된 걸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그 인두 그림, 소위 이 낙화의 원조, 골격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기 작가들 얘기를 여기서 이제 연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냈고, 그 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계보 외의 사람들, 지금 여기에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약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 전후 일제 때 낙화가 아주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전국에 낙화 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여기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아직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보를 그대로 서고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청북도에서 일찌감치 시작을 했으면 전국 내지는 전 세계 박물관에 있는 것을 모두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은 이게 하나의 역사를 창조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결국은 낙화를 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이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소위 6대 작가, 8대 작가들 그림만 가격이 비싸고 알려져 있고, 이 낙화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평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유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첫째는 자료 정립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시간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전기의 작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표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은 핵심은 이 수산 박창규라는 사람이 아마 계속 나오겠죠. 이 낙화의 시족적이다. 물론 안동 장씨 얘기가 안동의 그 장씨 부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글에서 한 줄, 두 줄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이 학자들이 올려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수산 박창규를 아마 맨 먼저 시작한 초기로 봐야 될 것이고, 맨 지금 마지막에 우리 김영조 선생님이 지금 여기 등재되어 있는데 계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맨 처음 이 낙화를 그렸던 수산 박창규의 작품들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아마 이 자료 오늘 처음 이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도 처음 볼 겁니다. 이 박창규의 작품을. 저도 꽤 오랫동안 쫓아다녔습니다만은 박창규 작품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박창규 작품인데 보시면 약간 붉은색이 띄죠. 아마 지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초 염색을 했고 내용이 완벽하게 화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박창규의 작품에서는 화조도인데 쭉 넘어가서 보면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그림 화자입니다. 화화도인이라는 낙관이 있어요. 이 화화도인은 아무나 쓰지 못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박창규에게 직접 써준 호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화화도인이라고 쓰지 못하고 화도인, 화 이런 낙관들은 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화화도인이라는 낙관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작품들은 박창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박창규 역시 이 필력이, 낙의 실력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 박창규의 전체적인 그림 실력은 역시 뛰어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낙화를 그리기 이전에 전라도에서 꽤 유명한 화가로, 작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낙을 처음 시작했는데 정확한 지금 그 연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세미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돼 나가면서 정립되기를 몇 번씩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매 그림 그 박창규 작품입니다. 이 박창규 작품은 워낙 기획고 또 아마 지금 김영조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대부분 작업이 이게 길이로 된 평풍의 작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낙화들을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전부 평풍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그려진 것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아마 누구의 주문에서 생산된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림의 크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의 간송미술관은 그림 아무거나 소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림들만 모여져 국보급이 몇 개가 있었죠. 사실 이거리 컬렉션 못지않은 훨씬 더 뛰어난 작품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간송미술관에 있어요. 그래서 간송미술관에 이런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무 이 수산 박창규의 작품이 아주 뛰어난, 아마 돈도 꽤 비싸게 주고 샀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박창규의 작품들이 간송미술관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긍지를 가져도 될 만큼 중요하다. 최근에 찾아낸 박창규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던, 정말 죄송합니다만 몇십 년 동안을 뒤져도 안 보이던 게 최근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박창규 작품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화조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위쪽은 화조, 아래쪽은 의해도를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메기가 뛰어오르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재가 나와요. 개도 나오고 조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옆쪽에는 보면 완벽한 의해도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보입니다. 디테일을 보면 가재, 조개, 개, 물고기, 마찬가지로 물고기나 화조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리고 산수에서 정자에 노는 내용이랄지, 그 다음에 배를 띄우고 있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디테일된 겁니다. 지금 고슴도치가 오이를 훔쳐가는 내용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일반적으로 잘 못 그립니다. 굉장히 뛰어난 솜씨라야 이 그림이 나와요. 특히 민화에서 보면 이 그림 그린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보면 지금 고슴도치가 오이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걸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오이 잎을 이게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누군가 이 이파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민화나 이제까지 제가 봤던 그림들 중에서 고슴도치가 참외를 훔쳐가는 그림은 꽤 나옵니다. 그런데 오이를 훔쳐가는 그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문제는 여기에 박창규 예술남기자입니다. 완벽한 낙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디에 있어 박창규의 진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잘 남아있지 않고 독일 그 함부르크 박물관에 딱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일 함부르크 박물관에 있는 것만 박창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평풍, 그 다음에 액자, 평풍이 좀 세 벌째 보이는데요. 사실은 찾지 않아서 조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조사가 된다면 가장 그 뛰어난 박창규의 작품에서부터 계보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작품 중에서 박진욱 작품, 이것도 역시 국립도쿄박물관에 있어요. 국내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박계담 것은 온양민속박물관을 비롯해서 저희 박물관은 박계담께 두 틀인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은 박창국의 그림, 이것도 역시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국 박물관에 있는 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 작가들을 좀 보겠습니다. 역시 이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후기 작가들은 박진수, 김병두, 백항림, 박기수, 백남용, 성남, 호산, 석산, 송산 한 10여 명 이상을 이 계보에 등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기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초산 박병수의 작품이었고, 박병수의 작품, 이건 분명한 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낙관을 읽을 수 있는 비교적 그 낙화에서
낙관까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린 시기를 잘 써놓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었다. 후기 작품 중에서 박기수의 작품 이런 경우 아주 극히 드물게 이 병신년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제가 잘못해서 그러나요? 이렇게 연대가 나와 있는 것은 두 서너 점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그 병신년을 1890년으로 볼 거냐 1952년으로 볼 것이냐 이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보긴 1952년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산 박기수하고 초산 박기수 작품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1952년 연대 걸로 계산하는 게 좋을 것이다. 소산 박상전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나가야 됩니다. 양쪽에만 이게 작품들을 인두 그림이 되고 가운데는 그 일본 일제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식 사쿠라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팔복병풍을 그리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스타일 1920년 후에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앞뒤에 이렇게 그 낙화를 하고 가운데는 사쿠라를 그려놓은 게 보인다. 역시 이 양반 작품에서는 몇 가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박상근의 작품, 웅포 백학기의 작품, 여기서 뭘 느끼시냐면 초기의 그 작품들보다 상당히 간략하게 그렸다, 쉽게 그렸다, 한 폭에다 그냥 쭉쭉 키만 큼직하게 그렸다. 몇 가지 장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보 외의 작품들 중에서 아까 제가 약 한 10여 명을 찾을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박진수는 그 계보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뛰어나요. 불에 달궈서 그린 작품들이죠.